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 비조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요. 참담하다. 한마디로 참담하다. 국민의힘 수준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 바닥인지는 몰랐다. 이런 당이 이게 국민에게 표달라고 뭐 낯짝을 내밀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요. 장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범이 오늘 비조 제일 큰 저질 토론을 벌인 사람이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가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질문, 인신공격성.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세계가 뭐 진흙탕이고 뭐 진흙탕 속에 개싸움이다 해갖고 이전 투구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회에서는 어느 일정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홍준표 후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치 대선배다. 어떤 말씀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라.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홍준표 본인이 운영하는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부터 토론에 나가면 한동훈 후보에게 그 질문을 꼭 좀 해달라. 자기가 부탁받은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아니 본인이 한동훈 후보가 키높이 구두를 신는지 안 신는지 확인도 안 해봤는데 이렇고요.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요즘요. 뭐 많은 사람들이 키높이 구두를 신어요. 요새는 심지어 구두뿐만 아니라요. 운동화도 굉장히 이렇게 굽이 좀 있습니다. 뭐 한 3cm, 4cm, 많은 건 4cm. 운동화도 다 그렇고요. 홍준표 본인은 뭐 여러 가지로 그 신체적인 뭐 그 보정하려고 노력한 거 옛날엔 뭐 자기도 뭐 눈썹 문신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본인도 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비전과 정책, 주요한 뭐 이슈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물어도 뭐 될똥말똥한 판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침착하게 어이없어하는 그 웃음을 보이면서 그 질문하신 분이 청년은 아니신 것 같다.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홍 후보가 한술 더 뜹니다. 그 다음에 생머리냐 또 보정 속옷 입었느냐 이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 아니 기껏 다 읽어놓고 생머리냐 보정 속옷 뭐 착용했느냐 이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 유치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이걸 다 읽어요? 참 저질 중에 저질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참 유치하시다. 참 유치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홍준표 후보의 저런 저질 질문들 때문에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또 언론들은요 이거 뭐 다 기사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전과 정책 토론장이 됐어야 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저질 인신공격의 이 진흙탕으로 변질이 돼버렸다. 전락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이 경선 흥행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홍준표의 이 저질 인신공격성 질문으로 인해 갖고 아예 죄를 뿌린 거 아니냐. 죄를 뿌린 거 아니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홍준표 후보가 오늘 실망스러운 모습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 또 이렇게 기회주의적 그 태도를 보였는데, 계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도 찬성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홍 선배님께서 12월 3일 그 계엄의 밤 만약에 그 당시 제 위치 당 대표 이셨더라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가정을 하고 홍준표는 아시다시피 당대표 2번이나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대구시장 시절에도 뭐 중앙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그냥 수시로 입장을 내면서 또 타인의 뭐 그 자기가 다른 입장에 대해서 마구 비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대구시장 했었는데 왜 대구시장한 나에게 그런 걸 물어보냐? 아, 그것도 이제 완전히 어이상실입니다. 어이상실. 예. 당연히 당대표 2번이나 했던 사람이고 한동훈 보고 탄핵 앞장섰다고 막 배신자 취급하고 뭐 한 거, 아니, 그게 홍준표 아닙니까? 그래 놓고 또 계엄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계엄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 홍준표 선배님, 당신이 그때 당대표였다면 어떤 그 행동을 취했을 것 같냐 했더니 대구시장 한 사람한테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해요. 이것도 완전 어이상실입니다. 어이상실. 예. 어이상실이고요.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셨다라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이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서 이제 그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통에게 자진하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탄핵소추에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정말 기초적인 팩트도 모르고 하는 거죠. 12월 3일 밤 그거를 이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이거를 해서 무산을 시킨 다음에 한동훈이 당시 당대표로서 한 게 뭡니까?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설득해서 이선 후퇴시키고 임기 단축 개헌해가지고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분요 제1차 대국민 담화가 나오는데 그때 윤통이 뭘 약속했습니까? 자신의 임기 문제는 당에 일임하겠다. 그게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고 질서 있는 퇴진 중에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12월 12일에 나 그거 안 받겠다. 임기 단축 그런 거 없다. 나 계엄령 내 잘못한 거 없다. 이게 야당이 줄태낙하고 예산 폭거 뭐 입법 폭거 해갖고 이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탄핵할 때만 해봐라. 당당히 거기에 임하겠다. 윤통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자진하야의 길을 열어주려고 한동훈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 돼서 불가피하게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홍준표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진하야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이 그 당시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홍준표는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매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요. 비상계엄이 2시간의 해프닝이었대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답니다. 2시간 만에 끝난 해프닝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것도 망언이다. 왜? 계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계엄 우울증에 걸렸다. 계엄 트라우마 뭐 등등 해갖고 이런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안 좋던 이 경기가 더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려 갖고요. 카드 사용액이 전달 대비 뭐 30 몇 %가 더 내려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12월에. 계엄으로 인해서 더 불경기가 심화되고 국민들의 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 2시간 만에 해프닝이었다. 야, 이것도 진짜 홍준표의 참 한심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좀 어이상실 그런 장면은요. 나경원 후보가요. 한동훈 후보가 그걸 물어봤어요. 윤 어게인 신당, 윤석열 신당, 신당 관련 기자회견 하겠다고 4시간 만에 뭐 취소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만 여기 경선에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받아쳤는데 윤 대통령을 자꾸만 이 대선 경선판에
끌어들인 게 누구죠? 나경원 본인 아닙니까? 나경원 본인. 윤심팔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나경원 본인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 4월 4일 파면당한 직후에 한남동에 단독으로 초대받아서 갔다 왔다. 그래 윤통이 자신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를 했다. 그거 혼자 다 누가 안물안궁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나 의원 대선 한번 출마하세요. 이렇게 강력한 권유를 받고 왔다. 그 윤심팔이라는 게 누굽니까? 나경원 아닙니까? 나경원 아닙니까? 그 나경원이 이제는 거꾸로 왜 자꾸만 윤석열을 이 경선판으로 끌고 들어오느냐? 이렇게 오히려 한동훈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도 정말 어이상실이고요. 이것도 정말 어이상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철우 지사의 이게 뭐 토론하러 나온 건지 일방적으로 자기 정견 발표하러 나온 건지 또 말할 때의 태도라든가 뭐 반말 섞어 쓴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대구시장 홍준표와 경북지사 이철우 이 TK를 대표하는 두 명의 정치인이 정말 수준 이하구나. 이 대구 경북 하면요. 그래도 거기 안동이나 이런 데 보면 유교의 전통이 꽤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의 범절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 지역인데 오늘 홍준표, 이철우 두 명의 정치인이 참 대구 경북 분들 참 아이고 창피하다. 아이고 창피하다.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많이 그 인터넷상에서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회가 거의 뭐 최악의 토론회였다. 거의 최악의 토론회고 후보들이 자신의 바닥을 다 드러냈다.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자신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홍준표부터 시작하고 나경원, 이철우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 보인 그런 처참한 수준의 토론이 아니었는가. 이럴 거면 뭐하러 토론을 하는가. 그리고요, 좀 기획부터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뭐 제대로 된 그 토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뭐 줘야 되는데 뭐 쓸데없이 MBTI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나. 나중에 무슨 대학생 MC가 등장해갖고 택도 안 되는 뭐 다음 생에 바퀴벌레로 태어날래 아니면 그 차에 바퀴로 태어날래. 이런 황당무계한 질문하고 그 선택하면 왜 그걸 선택했는지 답하라고 그러고 어색하기 짝이었고 재미도 없고 그 귀중한 시간에 이 어떤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가 있는데 홍준표처럼 뭐 키높이 구두가 어떻고 뭐 보종 속옷이 어떻고 이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이런 참 끔찍한 장면들이 오늘 다 나타났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오늘 KSOY 그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3강이 아주 치열합니다. 한동훈 후보, 저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 룰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가지고 뽑아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21.1%로 1위, 김문수 후보가 21.0%로 2위, 홍준표 후보가 20.6%로 3위인데, 그러니까 저 세 사람이 거의 이제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오늘 토론을 보고 홍준표 지지는요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썰물 빠지듯이 이런 저질 토론을 한 홍준표, 바닥을 드러낸 홍준표. 홍준표가 또 이 말만 했습니까? 트럼프는 여자 건들고 돈이라도 줬는데 이재명은 뭐냐? 무상연애한 거 아니냐? 이거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합니다. 한미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고요. 이런 홍준표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본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특히 대구 경북 분들이 창피하다 진짜. 창피하다. 그리고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댓글 토론해 보고 댓글 단 거 보니까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다. 그 부끄러움은 당원과 지지자들 몫이다. 이런 글들 참 처참했다.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역풍이 홍준표에게 세게 다가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여요. 홍준표는 오늘 토론으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내일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게 8명을 4명으로 압축하는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에 걸쳐서 경선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02나 070으로 전화 걸려면 평상시 때 잘 안 받으실 텐데 누구나 아예 070 이거는 여기 울리지도 않게끔 차단 조치해놨는데 내일은 꼭 그거 다 해제시키고 내일과 모레 02나 070으로 하면은 저기서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지지하는 정당 없다라고 해야지 계속해서 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해야지 카운트가 됩니다. 저거 꼭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 후원의 계좌가 오전 9시에 오픈이 됩니다. 29억 4천만 원인데 이재명은 저걸 하루 만에 마감했다고 엄청나게 자랑했는데 이재명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거를 채우면은요 아마 김문수 홍준표는 그 근처에도 못 올 겁니다. 이걸로 완전히 기섭 제압해갖고 그냥 1위로 내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일 우리가 저거 딱 9시에 계좌번호 나오면 10만 원씩.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한테 10만 원 꿔주고 연말에 그 연말 정산할 때 돌려받습니다. 10만 원. 그러니까 꿔줬다가 연말에 돌려받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일 저 29억 4천만 원을 이재명보다 더 빨리 마감을 시키자. 그러면 그걸로 김문수, 홍준표 기선 제압하면서 너끈히 1등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